대성마이맹 불꽃남자 NK의 고2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쌤이 화학과 생명과학을 준비했어요. 우리 1학년 때도 쌤하고 통합과학 잘 공부했잖아요. 화학 생명과학도 쌤하고 같이 열심히 달려주면 됩니다. 뭐 1학년 때도 많이 봤지만 또 쌤이 화학과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전공에다가 강의를 이렇게 오래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믿고 고2 내신을 갖다가 확실하게 쌤하고 가면 1등급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는가? 현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쌤하고 강의들 듣고 있잖아요. 같이 힘내서 저 위에 1등급까지 가보자. 너희가 딱 마지막이잖아요. 9등급 상대평가하는 내신에 있어서. 9등급 상대평가의 1등급은 신의 영역이에요. 그죠? 4%란 말이야.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뭐 1등급은 그 이렇게 역사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반란 일으키면 막 얘기하지 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더냐 뭐 이러잖아요. 그래 1등급이 뭐 따로 있나? 그거는 우리가 같이 얼마나 손발을 맞춰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은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이 많아지거든. 그리고 난이도도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쌤이 얘기하는 꼬꼬무. 하나하나 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가? A, B, C, D 순서에 따라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과학은 이해가 돼야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화. 왜냐하면 화학이나 생명과학은 우리가 수능 과목이다 보니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이런 여러 나라가 이미 제시해 놓은 문항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 글을 보면 빈출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념에 녹여서 너희들하고 하나하나 미리 짚어놔야 그런 문제들을 풀 때 문제를 풀면서 다시 그걸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 개념에서 쌤이 여기 NK 타임아웃 유형 정리해줬잖아.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 우리가 이미지화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고. 유형화, 도식화. 예를 들어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1가의 강산과 1가의 강염기를 혼합할 때 전체 이온수는 둘 중에 썩기 전에 더 많은 액성의 용액의 이온수와 같다. 이런 건 유형이라고. 기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를 갖다 미리 개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은 적용. 이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경우. 예를 들어 물 분자수는 1가의 강산과 1가의 강염기가 반응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의 수가 생성되는 물 분자수가 되잖아. 이를 이용해서 액성을 모르더라도 양적 관계를 따질 수 있고 이런 류의 얘기들. 이런 여러 가지가 이미 유형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미 되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다양한 분자의 구조와 극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미 평가원에 한 10년, 15년 나온 분자들에 대해서 이미 도식화가 돼서 표로 정리가 돼서 우리가 이미 이를 다 정리를 했고 머릿속에 파일링 돼 있어야 된다고. 그게 3단계 실전 전략이야. 뒤에서 보여줄게. 그래서 이제 화학원의 목차 이렇게 돼 있죠. 4단원이죠. 근데 이제 얘들아 여기는 딱 양적 관계가 수능의 고난도고 내신에도 고난도죠. 그래서 화학 내신이 1학기 중간하고 2학기 기말이 매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둘 다 양적 관계가 들어가거든. 양적 관계라는 건 반응물이 얼마나 사라질 때 생성물이 얼마나 생긴다는데 이를 현재 교과에서는 평가원이 수학적 계산을 중시하는 유형으로 개발해내서 이를 계속 쓰고 있어. 이러다 보니 수학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매우 복잡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념, 실전 개념으로 가서 이를 유형화해서 어떻게 이를 실전적으로 문제에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미리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1단원, 4단원의 양적 관계. 고난도 파트야. 그리고 이 용액의 농도는 원래 화투에 있던 게 화원으로 내려왔거든. 그래서 과거 과정에 비해 지금 과정이 몰 농도를 이용해서 4단원에도 적응을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돼야 되는 거고, 2단원과 3단원은 원자와 주기율,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결합, 또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분자의 구조와 극성,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4단원에 가면 요것도 화투에 있다가 동적 평형이 내려왔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과거에는 역반응이 없는, 정반응만 있는 비가역 반응만 다뤘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거지. 그래서 그 과정이 화투에서 개념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그리고 산화환원. 그래서 지금 너희가 산화환원과 산염기 중화반응, 여기 주기율과 화학결합 전부 다 통합과학에서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이야. 그 부분이 여기서 다시 나오면서 심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반응에 출입하는 열, 요것도 반응열이 화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화학원 교과고 난이도가 높은 단원들에 대한 분석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2 화학은 쌤 어떻게 커리큘럼을 정해 놓으셨어요? 물 셀 틈 없이 해놨지. 너희가 수능도 봐야 되는데, 그지? 일단 PT입니다. 중등과학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 중에 화학 공부를 많이 안 한 친구들도 많잖아.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도록 화원학습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 학습을 할 수 있게 PT를 만들어 놨고, 아무래도 이제 쌤의 시그너처는 인유패니까 실전 개념, 이를 갖다 정립할 수 있게 인유패가 있고, 또 이제 화학은 수능 과목이다 보니 너희가 심화 유형 인유패 뿔뿔뿔을 만들어 놨어요. 요거는 뭐냐 하면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 교육청, 이런 기출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물론 여기서 개념 정리도 다 해. 근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면서 너희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준비를 위해서도 전혀 손색 없는 교재와 강의야. 그리고 심화유형 2의 핵심 테마 로고샷은 딱 화학에서 너희가 단원들 보면 느꼈겠지만 1,4단원이 고난도 단원이거든. 양적 관계가 들어있는. 그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핵심 테마 로고샷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아무래도 완자와 1등급 만들기는 대부분 가지고 있으니 그 출판사 교재인 완자와 1등급 만들기를 이용해서 필수 개념부터 난이도별 문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강의를 물 셀 틈 없이 찍어놨어. 요게 시그너처지. 이제 쌤의 솔직히 킥은 요거야. 이 강좌.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정말 어려운 문항들에 대해 쌤이 쇼컷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낌없이 풀어놨거든. 그래서 인유패 듣고 좀 더 2학년 때 내신 1등급뿐 아니라 수능까지도 노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심화유형 인유패 뿔뿔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강의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겨울방학 때 너희가 이제 인유패나 PT를 듣고 이제 학기 중에 가면 내신도 보고 해야 되니까 문풀이 더 많이 들어있는 심화유형 인유패 뿔뿔뿔 또는 핵심 테마 로고샷, 그리고 이제 완자 같은 경우는 너희가 뭐 방학 때부터 많이 보니까요.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 요거는 이제 학기 중에 돼서 되게 문제를 많이 풀 때 너희들이 많이 활용을 하지. 그래서 인유패입니다. 쌤이 계속 강조한 3단계 실전 전략. 내신 1등급을 위한 실전 개념.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게 평가원에 나왔었고 교육청에 나왔었고 이런 게 내신에 나온다. 화학과 생명과학의 내신은 평가원의 축소판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이게 수능 과목이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수능 스타일의 문제를 내신에 그냥 내는 거죠. 그래서 평가원과 교육청, 여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거를 녹여놓은 강의가 인유패다. 그래서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해서 개념 교재와 그 다음에 문제, 교재를 따로따로 나눠놨고요. 강의도 따로따로 문제편의 해설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요렇게요. 요렇게 너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쇼컷을 타임아웃이라고 요렇게 딱 다 강의에서 잡아놨고, 왜냐하면 쌤이 농구 좋아하니까 NBA에서 타임아웃 막 1초 남겼는데 불렀는데 거기서 전략대로 마지막에 막 버저 비터 넣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타임아웃.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렇게 정말 양질의 문제들로 너희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설도 하나하나 다 찍어놨습니다. 자, 생명과학 1이에요. 생명과학 1은 이전 교육과정과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오히려 좀 상세한 내용이 빠지고, 그 다음에 유전에서 상인 상반 연관처럼 조금 복잡했던 부분은 약화가 되면서 간결해진 맛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1단원의 생명과학의 이해, 요거는 이제 생명현상에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거 배우는 거고, 2단원이 물질대사, 여러 가지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여러 가지 동물의 기관계들이 뭐 어떤 통합적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물질대사와 질병.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항상성과 몸의 조절. 그 다음에 4단원 유전. 쌤이 밑줄을 그어놨죠. 여기가 고난도 파트입니다. 수능의 고난도 문항은 무조건 3, 4단원이죠. 이거는 명확하고, 이 3, 4단원을 내신을 볼 때가 우리가 부담이 매우 늘어납니다. 3단원의 항상성 몸의 조절 보면 신경계,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 원리, 그 다음에 호르몬. 호르몬은 너희가 중학교 때 조금 배웠지. 그 다음에 질병과 방어작용.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1에 나오는 유전은 너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유전과는 달리 대개 대립 유전자의 전달로 분석을 하는 가계도 유전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염색체, 세포 분열, 사람의 유전, 그 다음에 돌연변이, 염색체 유전자 이상에 대해 아무래도 유전이 고난도 중에 고난도임은 피할 수 없죠. 너희가 수능 볼 때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단원에선 생태계, 생태계에 대해 다루고 생물 다양성, 약간 좀 통과해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여기에 겹쳐지게 됩니다. 그럼 생명과학은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놨습니까? 생명과학은 화학보다는 좀 막 문제 이런 계산 난이도가 아주 많은 건 아니니 깔끔하게 짜놨어요. 그래서 인유패, 쌤의 3단계 개념학습 실전 전략을 이용해 쌤이 항상 강조하는 이런 게 교육청에 나왔고 이런 게 평가원의 수능에 나왔으니까 내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 반드시 나와. 이를 갖다 실전 개념 완성. 그 다음에 유전이잖아. 어쩔 수 없잖아. 생명과학 1은 유전이거든. 그래서 가장 어려운 유전 파트에 대해 평가원 문항들의 쇼컷, 가계도 분석 이런 데까지 하나하나 훈련할 수 있도록 유전 로고샷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완자하고 1등급 만들기에 단계별로 하나하나 개념부터 문풀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다 꼼꼼히 찍어 놨습니다. 시그너처는 인유패죠. 킥은 아무래도 유전 로고샷이겠지? 유전은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정말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같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인유패, 여름방학이 되면 유전 로고샷, 그 다음에 완자는 겨울방학 또는 학기 중, 그 다음에 1등급 만들기는 학기 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유패입니다. 시그너처는 화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시험에 꼭 나와. 내신 1등급을 위한 필수 단계별로 평가원, 교육청, 수능 이런 분석이 녹아있는 강좌고요.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역시 깔끔하게 나눠서 정리해 놨습니다. 요렇게죠. 그래서 개념, 쌤은 이렇게 도식화, 그림을 이용하는 걸 매우 좋아한다고 그랬지? 돌연변이에 대해 하나하나 그림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고퀄리티의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해설도 하나하나 다 찍어놨습니다. 고등과학은 어떻게 된다고? NK로 통합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단어죠. 쌤은 누구? 대성마임에게 불꽃남자 NK였습니다.